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 핫 이슈가 되는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어제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이제 조만간에 급무살을 탈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정의선 부회장은 그래도 뭐 이제 재벌 3세 체제, 경영 체제인데 좀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그 재벌 3세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그래도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재벌 뭐 3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배구조 개편 없이 회장에 취임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몽구 회장의 지분 관계 뭐 증여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고, 무엇보다도 지배구조 개편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에 대한 지분이 2.6%밖에 안 되거든요. 자, 이 정도 가지고 회장에 취임해서 그룹 전체를 이렇게 지휘하기에는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지배구조 개편은 조만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정의선 회장 취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대 그룹 중에 순환 출자가 미회수된 기업이 현대차가 유일하다고 했죠. 순환 출자가 뭐냐면 한마디로 빙글빙글 돌면서 지분 구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배하는 형식인데요. 이게 총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작은 지분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서 그룹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부실화가 되면 이게 연쇄고리로 다 부실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게 순환 출자인데요. 이 부분을 해소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거를 해소해야만이, 이 고리를 끊어야만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가는 이제 지배구조가 되는 거고, 순환 출자가 해소되는데, 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요 16.9%가, 모비스의 16.9% 지분을 대주주가 사오면 그만인데, 모비스가 지금 22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2조, 2, 7, 14하니까 거의 3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 이 대주주한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글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배구조 개편 임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어제도 좀 언급을 했는데 일감 몰아주기, 공정의 규제가 이제 강화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30% 이하로 떨어지면, 그래서 맞췄잖아요. 글로비스 지분을 29. 몇 프로로. 앞으로 이거를 20%로 또 이렇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돼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10% 블록딜 해야 돼요, 글로비스. 예전에도 블록딜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30% 미만으로 맞췄는데 또 낮춘다고 그러면 또 블록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아마 현대차에서 먼저, 어차피 정문구 회장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엘리엇이라든가 이쪽이 이제 한 발 지분 팔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현대차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지배구조 개편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정의선 부회장 그룹 지배력이 약하다고 그랬죠. 지분이 없어요. 요게 다예요. 요거하고 글로비스, 이 두 개예요. 저 현대 글로비스. 글로비스의 23%. 나머지는 거의 지분이 전무해요. 계열사 지분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적은 지분으로 회장에 취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순환출자, 현재 이렇게 돼 있죠. 대주주가 이제 정몽구 부자가 모비스 7%를 가지고 있고, 모비스가 현대차 20%를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33%. 근데 이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요것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모비스는 어쨌거나 현대차 그룹의 정점에 둬야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조상.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현 지분관계 구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6월 30일자더라고요. 그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거고 참고해서 보시고요. 정몽구 회장의 현대제철 11%, 지분만 볼게요. 총수 지분만. 모비스가 7.13, 그 다음에 현대차가 5.33, 그 다음 글로비스가 한 6% 정도 가지고 있고, 자, 정의선 부회장은 모비스 0.32, 거의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현대차도 2.62, 요거 가지고 이제 회장에 취임한 거예요. 2.62.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글로비스의 23.29.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그룹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할까? 그걸 이제 연구할 텐데요. 과거에 나온 안이 있어요. 2018년도에 이미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랬냐면, 자, 먼저 이 모비스 요거를 분할하는 안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현대 모비스를 모듈 및 AS 부품 사업으로, 물적 분할이 아니고 인적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주주한테는 해가 없는 거예요. 요새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 이제 아주 경기 일으키는 투자가분들이 많은데, 인적 분할로 현대 모비스를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쪼갠 이 핵심 모듈 사업하고 AES 사업 있죠. 요거를 현대 글로비스하고 합병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계열사의 지분 있잖아요. 모비스 지분,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총수일가가 사오는 거예요. 자, 아까 돈 없는데 어떻게 사오느냐? 이제 이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회사를 두 개를 분리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면서 이제 위에 상단에 있는 이제 모비스, 지분만 가지고 있는 모비스의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듈 및 AS 사업이 핵심인데 그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껍데기 모비스라고 보통 하죠. 그 모비스는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이따 도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는 이렇죠. 이 정의선 정몽구 부자가 모비스 7%를 지배하면서 순환 출자하면서 그룹을 전체 지배한다. 그래서 끊어야 될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제철이 가진 모비스 지분이 있죠. 5.7%. 네, 요것도 이제 사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나중에 그 인적 분할, 얘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얘가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반으로 쪼개져서 인적 분할에서 핵심이 여기로 갑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얘의 지분 어차피 똑같이 갖는 거예요. 이 인적 분할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관계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분을 이제 이렇게 사오는 겁니다. 5.7%. 가격이 이제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죠. 이 16.9% 기아차 거 요것도 사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 거 글로비스 거는 이건 뭐 거의 의미는 없는데 0.7%밖에 안 되니까요. 요것도 사옵니다. 이렇게 하면 모비스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은 요 총수일가가 전부 사오는 거죠. 이렇게 사오면 순환고리는 해결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모비스 지분을 이렇게 사올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설명을 드리면 모비스가 쪼개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쪼개지냐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모듈하고 AS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 남은 모비스는 사실상 그룹 지배를 위한 지분만 가지고 있지 실사업은 별로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들이 이제 싸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니까.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올 수 있죠. 싸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다 사오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전부 다 사오죠. 그러면 순환 출자 고리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오니까. 그 다음에 모비스하고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얘 둘이는 합병을 해서 요 밑으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지는 거죠.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총수일가가 이 싸진 모비스 껍데기 지분을 다 인수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렇게 단순화 되는 겁니다. 자, 정의선 정몽구 부자가 아까 사왔죠. 지분을. 그래서 7%에서
이제 30%를 지배하는 거고요. 요 모비스는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표현을 껍데기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핵심이 여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제가 껍데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합병. 여기서 뭐 합병 비율이나 이런 거는 지금 따질 거나 못 돼요.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한 회사가 되니까 둘이 합쳐서 여기서 한 회사가 되니까 현대차 지배구조는 이렇게 단순화가 되는 거죠. 수직으로 끝나는 거죠. 예, 지배구조 순환 출자 고리는 확실하게 끊긴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각사의 역할이 있죠. 이 글로비스는 모비스하고 핵심이에요. 모듈하고 AS가 이거하고 합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 주가가 강세인 거고요. 그럼 현대제철은 뭐냐? 현대제철은 아까 지분만 팔면 돼요. 요 모비스 지분 끊어졌죠, 여기 있던 지분만 이제 파는 겁니다. 현대제철은. 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비스 지분을 팔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는 얘죠. 뭐 모비스는 뭐 이런 안대로 간다 그러면 뭐 손해 날 것도 없고 이익 날 것도 없고 한 중립 정도. 현대제철은 지분 팔으니까 그래도 조금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로비스가 최근에 강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2018년도에 현대차가 추진했던 방안이에요. 근데 이게 부결됐죠. 왜 부결됐냐면 모비스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됐어요. 근데 엘리엇이라는 그때 이제 그 헤지펀드도 반대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제안도 하게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못 되고요. 일단은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대차가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기사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기사를 제가 보니까 어제 자 2년 뭐 공정위 동일인 지정법 그러니까 총수 지정이죠. 일가 몰아주기 규제 대응 차원에서 현대차 지배구조가 탄력을 붙는다 해갖고 2년 전 모비스 분할 이후 글로비스 합병 요게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자, 그러면 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현대차가 그러면 왜 지주회사나 이런 거로는 못 가느냐? 자, 지주회사로 가려면 금융 계열사를 버려야 돼요. 근데 현대차는 아주 알토란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바로 현대 캐피탈이 자동차를 팔면 뭐를 합니까? 할부를 하잖아요. 할부. 그죠? 현대 캐피탈인가요, 그게? 그 자동차 할부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짭짤한 거예요. 예? 그거 팔 수 없잖아요. 지주사로 가면 그거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로 갈 가능성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2018년도에 부결됐던 안이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번에도 부결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지만 현대차에서 방안을 만들겠죠. 모비스 주주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제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비스 주주가 반대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비스도 여러분들이 이 현대 모비스도 지배구조 개편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이 안 되죠. 모비스가 외국인 지분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모비스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현대차 지배구조 핵심의 핵심 축은요. 모비스, 글로비스예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은 덤이에요. 그냥 덤. 덤으로 자기 지분만 팔면 끝이에요. 나머지 계열사들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기아차 정도 좀 영향을 보겠죠. 왜냐하면 지분을 19% 정도 팔으니까 현금 유입이 되겠죠. 그죠? 19%면 얼마입니까? 기아차한테 3조 원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기아차도 잘 보세요. 그냥 보시면 기아차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꺼내야 하잖아요. 모비스 지분. 이제 3조 원은 안 되겠죠. 왜냐면 껍데기 지분만 파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기아차로 들어오니까 기아차도 수혜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는 중립이고요. 예.
자, 지금까지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이죠. 순환출자,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